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잘 이용을 해야겠느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두실수 x, y에 대해서 루트,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2로 묶어야 될 게 어느 정도 보이니까 2는 밖으로 좀 끄집어내고 2는 그 다음에 x-1의 제곱 그 다음에 2 y- 요 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x 더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2 y 마이너스 몇이니? 6이 아니죠. 3. 그 다음에 2 y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까지는 일단 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루트 2는 아예 묶어줄 수 있는 상태고 얘가 들어가면 은근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시고 이거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 자, 잘 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A, B, C, D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어때야 돼? 0보다 큰 값이어야 돼. 그러면은 x-1이냐 1-x냐 저기서 얘기하는 A 값이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3이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냐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그냥 보셔도 어쨌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랑 더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안 되고 둘을 더했을 때 문자가 소거되되 일단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둘 다 0보다 크게 하는 x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건 x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 값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얘네 둘을 선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2냐 아니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냐 y 마이너스 4냐 아니면 4 마이너스 y냐 요거야.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굴 선택하겠어? y 플러스 2랑 4 마이너스 y를 선택하겠다 이거지. 그러고 나면 얘네들의 최소값이 루트 2에다가 자 얘네 둘을 더한 1-x와 x 플러스 3을 더한 값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한 y 플러스 2와 4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루트 2의 루트 4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6, 6에 36, 4, 46 해주면은 값도 되게 크네. 이렇게 되면서 2 루트 26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 같은 경우 똑같이 해주면 얘가 x냐 마이너스 x냐 x 마이너스 2냐 2 마이너스 x냐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둘이 더해서 어쨌든 문자가 사라져야 될 테니까 크로스로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더할 텐데 여기서는 선택지가 뭐겠다? 얘랑 얘 요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값은 얘네 둘이 더해주면 2의 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1하고 3이니까 더해주면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충분하겠죠. 2 루트 5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제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 안 된다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값이어야 돼. 아시겠죠? 0보다 큰 값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A, B, C, D 그 다음에 A 더하기 C, B 더하기 D가 모두 0보다 큰 값이어야 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 하나만 응용해 보세요. 아니 4번을 해보자. 기왕이면 4번 한번 해봐. 똑같으니까 3개짜리 한번 해보자. 한 방에 가봅시다. 한 방에. 해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나와? 3-x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선택해주면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누구 y랑 3-y 더해주시면은 7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4, 46 17에 49 루트 63 따라서 3루트 7 이렇게 되겠다. 그쵸? 미안. 아침에는 과학이 힘들다. 자, 이렇게 하나 배워봤고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죠. 평면 좌표의 활용.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유형. 우리 뭐뭐 활용하면 이거 거의 국어 문제잖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간단하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될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A 지점은 우리가 10,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B는 0,8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A는 시속 4km로 서쪽을 향해 움직이고 B는 시속 2km로 남쪽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A하고 B가 이쪽 방향으로 시속 4km,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시속 2km 이래 놓고 문제는 뭐냐, 몇 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시속이 아닌 분속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은 4,000에다가 각각 이제 60분, 60분의 1을 곱해주시면은 60분의 4,000이니까 뭐가 됩니까?
3분의 200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00m per minute. 그 다음에 3분의 100m per minute.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킬로미터 단위로 다 해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좀 너무 빡세지 않나 싶긴 해요. 자, 그래서 A의 위치는 보시면은 일단은 X좌표가 와 이거 미터로 하면은 1000미터가 되네. 마이너스 3분의 200t,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0,2 많이 아니라 뭐라고 왜 오늘 왜 그러지? 미안. 2000 마이너스 3분의 100t가 됩니다. 자, 그래서 AB의 거리는 그냥 바로 제곱해주면은 4000 마이너스 3분의 200 t의 제곱 플러스 2000 마이너스 3분의 100의 제곱인데 이거 잘 보시면 얘의 5배가 얘가 되는 얘의 4배가 얘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5에 2000 마이너스 3분의 t 미안. 오늘 시작이 왜 이러지? 10만이 넣고 내가 8천이 맞지. 만 마이너스 3분의 200의 제곱 플러스 8천 마이너스 3분의 100의 제곱.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갖는 t의 값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되도록이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t제곱의 개수하고 t의 개수만 잘 잡아주시면 우리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2a분의 b 찾아주시면 되니까 뭐 t제곱의 개수 같은 경우는 9분의 만하고 9분의 4만이니까 9분의 5만 t제곱이 될 거고 곱해줘서 부배해주면은 와 3분의 80만 3분의 200만 3분의 280만 3분의 560만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 t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값이 너무 더럽긴 한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분석을 할 때 킬로미터 단위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문제죠. 자, 6번은 스킵하고요.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 뭐 너무 잘 알다시피 ax1, y1, bx2, y2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해주면 my2 더하기 ny1 이 m하고 n의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외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솔직히 내분만 생각하면은 m하고 n이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외분 때문에 저는 이 순서를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런 식 m 대 n 크로스 해주는데 요거 잘 지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하고 외분할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여. 그리고 내분 외분 얘기할 때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거 아니고 뭐 2대1 내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2, 8이야. 그런데 2대1로 내분하는 거 이거 찾아주래. 그러면 뭐 여기 6이 되겠지. 2대1로 외분하는 거 찾아달래. 2대1 눈으로 보이잖아. 이만큼만큼 더 가야 된다는 게. 그러면은 여기다 6을 더하니까 여기는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외분 내분 정도는 여러분들 이러한 계산보다도 여러분들 눈을 믿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가보자. 7번은 약간의 활용 느낌인데 두 사람 AB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코스를 달리는데 B의 속력은 A의 속력이 1.5배이고 A가 B보다 30m 앞에서 출발한다. 이때 B가 270m를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느낌만 보면은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나올 만한 그런 문제죠. 다만 여기 이제 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육 과정에서 이제 외분 빠졌고요. 외분은 빠졌지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표현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버리냐면은 P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P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는 A, P의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도록 하는 점 P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외분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분을 내분으로 표현할 뿐이지 외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에서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7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처음 A의 위치는 PQ를 M대N으로 외분한다.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한번 문제 읽고 거기에다가 공간 넓으니까 일직선이 코스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될 거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7번 하면서.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여기가 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PQ를 몇 대 몇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PQ를이야. QP가 아니라 PQ를 몇 대 몇으로 180대 240이니까 3대 4로 외분하는 점이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하고 외분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면 기억, 니은, 디귿을 확실하게 우리가 참고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억리을 보시면 이제 m이 n보다 크냐 아니면 m이 n보다 작으냐에 따른 b의 위치를 잘 잡아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m이 n보다 살짝 크게끔 이렇게 잡아본 거고, 이거는 m이 n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자, 중요한 거,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점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B는 어디에 있어야겠느냐 이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B는, 자, BC 밖에 있는 점이 D여야 돼요. 그러면 B는 요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는데 M이 N보다 크기 때문에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M 대 N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M 대 N인데 요 N이 공통되네. 그럼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것 때문에 AB의 길이가 2BD다 일단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면 이 순서 보이시나 ADCB 크기 순이 이와 같이 되는 게 보이니까 기억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죠.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 그럼 이번에는 b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b의 위치는 요쯤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m 대 n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m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AD, BC 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뭐야? 결국 AD랑 BD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디귿까지도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성립하고 그 다음에 AB가 AC보다 크냐? 얘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분이랑 내분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B의 위치를 거꾸로 찾아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AB가 있는데 AB가 이렇게 있는데 AB를 M 대 N으로 외분할 때 P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1번 M이 N보다 크면 AB가 이렇게 있을 때 M 대 N이 될 거예요. M 대 N. 그래서 여기가 점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N보다 작으면 M 대 N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점 P의 위치가 오는 겁니다. 외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경향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외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IS 점점 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 벡터에 응용이 되거든요. 벡터에도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가지고 그때 가서는 아예 이런 표현 대신에 M 대 N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AB를 T 대 1-T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 대 1-T라는 표현을 쓰면서 T의 값이 실수 전체로 바뀌죠. T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지면 점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응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뭐 9번은 뭐 나중에 차차 해보시고,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넘겨서 올해가 이제 중선 정리로 가보자. 자, 중선 정리는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 바탕으로 10번 한번 해보세요.
자, 중선 정리 한번 적어 나와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주변에서 들어봤거나 이미 아니면 친구들이 언급하는 그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이러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점 D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UV A라고 놨을 때 B제곱 U, C제곱 V들의 합은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UV와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고요. U하고 V에다가 2분의 A를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를 각각 집어넣어 보면은 양변 약분되면서 이 중선 정리랑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중선 정리가 스튜어트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제가 앞만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스튜어트 정리를 알아가지고 도움되는 거는 1도 없어요. 정말. 아예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억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튜어트 정리를 사용해야 되는, 왜냐하면 출제자 자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4번처럼 그렇게 3등분점이 나왔다? 3등분점이라고 했다 손 쳐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무조건 중선 정리를 2번 써라 라는 그게 출제자의 의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쭉 연장선을 그어줘요. 뭐 다 그어주지 말고 하나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어준 다음에 요 삼각형 BCG에서 중선 정리를 써주세요. 이거는 문제를 이미 알고 푸는 거야. 왜? 거기 보시면 삼각형 BCG가 약간 어떤 삼각형 느낌 나? 여기 각이 어떤 느낌 나? 모르겠어? 어떤 느낌 나냐고. 직각 느낌 안 나? 이거를 알고 푸는 거라고. 자, 지금 우리는 그걸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GB가 AG가 4루트이니까 여기는 2루트2란 말이야. 그럼 중선 정리 여기를 뭐 적당히 X라고 써보도록 하죠. 2루트3의 제곱 더하기 2루트5의 제곱은 2배의 2루트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2가 나오고 얘는 2배의 8 더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은 뭐가 되더라? 8이 되더라. 따라서 X는 2루트2. 뭐 피타로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가 2루트2였는데 여기도 2루트2, 2루트1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야? 직각삼각형 이미 확실하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 BCG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5가 될 테니까 2루트 15가 되고 이 넓이의 몇 배가 삼각형 ABC야? 3배가 ABC가 될 테니까 정답은 6루트 15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워. 이게 또 이 수업은 여러분들 정규 수업에서 안 하는 얘기, 안 할 것 같은 그런 얘기 조금 해드리면은 이것도 또 TMI.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 중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선으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넓이가 4분의 3이 돼요. 원래 삼각형에. 이러한 정리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중선이 지금 어떻게 돼?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확인. 새 중선이
여기에다가 각각 1.5배, 1.5배, 1.5배 해주면은 6루트 2, 그 다음에 3루트 3, 그 다음에 3루트 5가 돼. 자, 이거 뻔할 뻔짜 제곱해주면 72, 제곱해주면 25, 제곱해주면 45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3루트 5 이게 원래 삼각형 넓이의 4분의 3이라고. 자, 요거 한번 볼래요? 2분의 9루트 15 6루트 15에다가 4분의 3 빼주면 뭐야? 2분의 9루트 15죠? 요렇게.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긴 하다. 그래서 새 중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는 원래 삼각형 넓이의 4분의 3배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11번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11번. 이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문제고
오, 실전 수업. 되게 센 수업이지. 503. 시작할까?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GBC에서 각각 종선 정리를 2배 써주시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GD의 제곱만 2식에서 소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분의 1에 BC 제곱 더하기 3, 3은 9, 18 GD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BC의 제곱 더하기 2GD의 제곱이니까 생각해보면은 요 1번식하고 2번식에서 이 GD를 없애기 위해서는 1번식 마이너스 2번식의 9배를 해주면 거기에서 원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9배 BC 제곱 더하기 CG 제곱은 얘에서 얘 9배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4 BC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 넘겨주면 거기서 얘기하는 K하고 N은 각각 4하고 9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예요. 알고 나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 건데 처음에는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알고 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2개의 종선 정리에서 공통된 GD를 소거하기 위한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중선이다 보니까 10번, 11번, 12번처럼 무게중심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선 정리의 진가는 저는 오히려 13번 같은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 아 이게 진짜 찐 중선 정리의 쓰임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13번 보시면은 AC의 점 P가 움직일 때 점 P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BP제곱 더하기 AP제곱 BP제곱 더하기 AP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B의 중점 M을 살포시 잡아주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중선 정리에 의해서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 되죠. 이럴 때 항상 하나는 고정된 값이야. 고정. 그리고 이 친구만 변합니다. PM이 변할 텐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PM이 최소가 되려면 M은 가만히 있는데 P만 움직이겠다고? 수선의 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다가 2배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PM의 최소값은 보시다시피 2대 1대 루트 3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M의 값은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간혹 이 P의 위치가 몇 대 몇이냐? 1대 3이다. 혹은 AP가 몇이냐? 2분의 1이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항상 이런 식이야. 중선 정리를 쓰고 나면 하나는 고정, 하나만 변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방 보면은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문제예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B가 이렇게 있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일단은 중선 정리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의 2배.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AM은 고정된 값이고 PM만 바뀐다. 그럼 PM의 최소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PM의 최소는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PM이 최소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식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언제나 이렇게 한 점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온다? 그럼 무조건 중선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중선정리까지 했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계약하고 첫 1교시 이 정도 속도면 30번까지도 해볼 수 있겠는데